여러분의 기분 좋은 정보를 책임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새빨간 스캔들 김나연입니다. 저희 점심시간 1시간 동안 오전장 흐름 체크해보고요. 오후장 흐름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가장 새빨간 이슈와 종목 분석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계좌도 새빨갛게 물들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빨간 스캔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흐름부터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감이 커지면서 1% 넘게 하락 출발하던 코스피 지수가 지금은 그 하락폭을 조금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약보합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재 코스피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역시 예상했던 그런 수순이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우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진 순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에서는 792억의 순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251억의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그전에 항상 이런 상황이었을 때 지수를 버티게 해줬었던 개인들은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우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하락에 대한 매도 강도가 더 우세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역시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도 2.84 그리고 S&P도 2.42% 떨어지면서 시장에 대한 오늘 차익 시장 매물은 좀 예상이 됐던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미국의 기술주 그러니까 애플 역시 애플이나 다른 기술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컸던 점에서 봤을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제조업 중심으로 하락세가 많이 나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셀트리온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어떤 시장에서의 강하게 움직이는 종목은 거의 없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0.94% 하락 그리고 SK하이닉스가 0.12%의 하락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에 많이 올라왔었던 언택트 관련주인 네이버까지도 0.37%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지수를 좀 하락 우위로 좀 계속 이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약보합세로 조금 하락폭을 줄이는가 했더니 다시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지고 있고 대다수의 시총 상위 종목들도 떨어지고 있다는 점 확인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1% 넘게 떨어지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으신가요? 네, 비슷한 흐름을 좀 갖고 간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외국인 쪽에서의 949억의 순매도 그리고 이 기관 쪽에서는 441억의 순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셀트리온 SP가 0.26% 그나마 좀 버티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HLB가 1.41% 하락 그리고 알테오젠이 8.94% 하락세를 보여준 걸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종목 위주로 약간의 좀 물량이 좀 나오는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코로나19에 의한 어떤 그 종목별로 봤을 때도 그전에는 이 진단 관련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승세가 어떤 코스닥을 좀 방어해줬다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역부족인 상황이지 않나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지수 현재 750선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 확인하고 있으십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모두 파란불 켜고 오늘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에서 또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이 놓쳐선 안 될 다양한 이슈들도 체크하고 가셔야 할 텐데요. 김도원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장 꼭 살펴봐야 할 새빨간 이슈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전 세계 2차 팬데믹 현실화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와 함께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겼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최근 코로나 2차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미국 일부 주에서는 다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 중단 우려가 다시 한번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관련 설명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셀트리온의 램시마 SC, 유럽서 IBD 적응증 승인 권고이고요. 다음으로 세 번째 이슈는 SK바이오팜이 온다, SK로 몰려간 동학 개미들입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이슈는 음원 강자 블랙핑크 컴백, 엔터주 날개 달까인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컴백했던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가 공개 32시간 만에 1억 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또한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52위로 K-팝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블랙핑크 효과로 오늘 YG 엔터가 신고가를 경신했고 엔터주 전반으로 매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엔터주들 날게 될 수 있을지 잠시 후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는 증권사 목표가 상향 50% 이상 증가, 믿어도 될까인데요. 그럼 먼저 오늘의 첫 번째 이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먼저 셀트리온과 관련된 소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렘시마 SC가 유럽 의약품청 산하 약물 사용 자문위원회로부터 새로운 적응증에 대한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류머티즘 관절염 치료제로만 사용이 되던 제품이었는데 이번에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염증성 장 질환 치료제까지 사용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통상 최종 승인은 허가 권고 후 1개월에서 3개월 이내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이 렘시마 SC의 유럽 시장이 더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 규모는 약 55조 원으로 이 중에서 염증성 장 질환을 치료하는 시장 규모는 전체의 40%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장 규모를 확대하면서 셀트리온은 이 렘시마 SC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시장에서 20% 이상의 점유율 그리고 10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하락장 속에서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다른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 상승을 더 기대해 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는 SK바이오팜이 온다. SK로 몰려간 동학 개미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K바이오팜 상장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6월 동안 개인들은 SK를 가장 많이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 개인의 순매수 1위 종목은 SK로 총 3조 4천억 원가량을 사들이면서 전체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뭉칫돈이 이 SK로 몰렸다고 하는데요. 현재 SK가 SK바이오팜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고 또 상장 이후에도 지분율이 75% 수준을 유지를 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팜에 대한 기대감이 그대로 반영됐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또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때도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은 지주회사 삼성물산 쪽으로 매수세가 몰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같은 움직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번 SK바이오팜 청약 열기로 인해서 증권사 CMA 잔고가 하루 만에 10조 원이 급감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SK바이오팜은 이번 주 목요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장 후 주가 흐름은 어떨지 시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증시가 반등 흐름을 이어가면서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도 과감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상향시킨 리포트는 730건, 전체의 26.4%로 하향 리포트 506건에 비하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목표가를 30% 이상 올린 증권 리포트는 76개사였고 이 중에서 22개사는 목표 주가를 무려 50% 이상이나 대폭 올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표 주가가 30% 이상 올려진 기업들이 모두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 아닌데요. 이 76개사 중에서 8개 회사는 올해 영업이익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 차트를 따라가는 상향이나 하향 리포트는 걸러내는 것이 좋다라는 증권사의 조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무조건적으로 리포터를 신뢰하기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들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법 세워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 모두 확인해 보셨고요. 전문가님 더 자세한 설명 들려주세요.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자세하게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어제자리 기준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주일 만에 다시 신규 확진자 수가 60명대로 늘어나면서 공포감, 제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주들의 주가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2차 팬데믹 가을에 올 거다라는 의견들 많은데 전문가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안타깝게도
안타까운 얘기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원래 지금 지난주 주말에 4만 184명의 최고 하루 확진자가 나왔는데 뭐 이번 달 초까지만 하더라도 10,000명대였잖아요. 네. 근데 나온 이유가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어떤 경제 재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그 완화한 이후에 이렇게 4만 명까지의 하루 확진자 수가 나왔다는 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문제는 그거죠. 이제 2차 봉쇄령이 내려지냐. 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역시 어떤 경기에 대한 위기감이 다시 한번 재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뭐 최근에 좀 간염 확진자 수가 늘어났던 부분이 이 텍사스 주나 여러 가지 남부 쪽에 좀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땐 이 남부 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약간의 뭐 텍사스도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표밭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이 어떤 11월 대선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애플 대표적으로 지난주에도 이슈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프라인 매장을 지금 폐쇄하는 조치까지 가기 때문에 이 애플뿐만 아니라 다른 이 나이키나 다른 그 미국의 기업들이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 폐쇄 얘기가 점점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진자에 대한 우선 3월과 4월 달에 어떤 특히 2, 3월이었죠. 2, 3월에 집중됐던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이탈에 대한 속도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지만 하지만 뭐 한번 우리 그 전 세계적으로 한번 몸살을 쳤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급락은 나오기는 약간 좀 힘들다. 왜냐하면은 그 급락이 나왔을 때도 각국에서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로 인해서 통화 정책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급락 장세는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지금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봤을 때는 역시 뭐 코로나 관련주로 인한 종목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데 예전만큼의 하락세는 예전만큼의 너도 나도 이제 관련주로 상승세는 지금 안 나오는 분위기거든요. 네.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유일하게 신일제약이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덱사 메타손이라는 원료에 대한 그 영국에서의 그 어떤 코로나 사망자 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 덱타메타손에 대한 원료를 약품으로 개발하고 있는 신일제약 외에는 지금 다른 종목들 상승세는 눈에 띄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은 코로나19 관련주도 이제 피라미드식으로 이제 몇 개 종목 외에는 이제 변별력을 좀 갖추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전처럼 급락장이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전처럼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던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이면 올라가던 그런 장세도 나오긴 힘들 것이라는 의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뭐 신일제약만 관련해서 올라가고 있는 점 짚어드렸고요. 다음 이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의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죠. 램시마 SC가 염증성 장질환 치료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유럽 당국의 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유럽 시장에서 저변을 더욱더 넓힐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오늘 주가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뭐 셀트리온은 계속 호재가 나오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네. 있겠고요. 지금 허가 승인이라기보다 허가 승인 공고고 이제 1개월과 한 3개월 정도 후에는 최종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어떤 램시마 SC는 그전에는 이제 뭐 관절염 치료제로만 알고 있는데 이걸로 인한 어떤 장질환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승인에 대한 부분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우선 장질환 치료라고 한다면은 아시다시피 뭐 궤양성 질환과 그 크론병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 병 자체는 이 발병 원인이 없어요. 네.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희귀 질환에 대한 부분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램시마 SC로 인한 이거에 대한 치료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진다면은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지금 1.28% 상승,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44% 마이너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이 0.3% 마이너스인데, 이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셀트리온 제약이 마이너스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장 대비에는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하지만 이 외부 쪽에서의 이런 그
호재성 이벤트가 나온다고 한다면 이 셀트리온 그룹주에 대한 시장에서 관심이 계속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 참고로 이제 램시마 SC가 얘기 많이 하고 있지만 어제 이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봤을 때도 이거에 대한 매출 비중 10조 이상 지금 되고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강하게 이 부분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승인과 이 시판이 된다고 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셀트리온 그룹주는 더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6일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이죠. 블랙핑크가 약 1년 2개월 만에 컴백을 하면서 계속해서 사상 최고 실적을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는 유튜브 조회수가 12억 뷰, 뮤직비디오 12억 뷰를 돌파하면서 K-팝 남녀 그룹 통틀어서 세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효녀 그룹 효과로 오늘 YG 엔터테인먼트 주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네, 우선 지금 엔터주들한테는 오랜만에 또 네. 컴백으로 인한 상승 부분이 좀 나와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블랙핑크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은 이 어떤 스트리밍 전 세계 이제 음원 차트로 봤을 때도 64개국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말씀하신 유튜브에 대한 기록적인 뷰도 있긴 하지만 이거에 대한 어떤 음원에 대한 그 수익도 수익이지만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안 좋았었잖아요. YG 네. 엔터나 YG 플러스나 뭐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고 코로나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블랙핑크의 컴백으로 인한 이 YG와 YG 엔터와 YG 플러스의 상승세뿐만 아니라 엔터주한테는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가 좋아질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오늘 대표적으로 YG 플러스는 그 지금 상한가를 직행을 했고 이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10.49%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YG 엔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회사고 이 YG 플러스는 어떤 공연이나 이런 기획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YG 엔터가 모회사일 수가 있어요. 뭐 YG 그룹 전체적으로도 이 블랙핑크의 그 컴백으로 인한 실적에 대한 상승 부분의 기대감이 점점 커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추후에 어떤 지금은 뭐 유튜브나 음원 차트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이 뭐 2분기와 3분기 실적으로 제대로 잡힌다고 한다면은 이 YG 그룹주들의 어떤 그 주가에 대한 반등 부분은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런 블랙핑크 컴백으로 뭐 신곡 음원 차트 휩쓸면서 엔터주 자체 투자 심리가 조금 회복이 됐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엔터주들도 흐름을 지켜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은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새빨간 이슈들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주식시장의 맥을 짚고 이슈가 우리 시장에 주는 영향까지 한 번에 빨간 패드로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매주 월요일은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 경제 일정들 한눈에 파악해보는 시간인데요.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 주목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 장은 두드러진 또 약세 흐름들, 조정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주 이제 또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발표되는 월말 월초의 흐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정권이 계속 좀 더 이어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표의 힘에 힘입어서 오히려 좀 더 상승 반전을 다시 복귀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한번 이번 주에 가장 주목하게 보셔야 될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돼서 이번 주 나올 이제 중요한 일정과 이슈들 한 번씩 차곡차곡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게 특히 이제 월요일 오늘 6월 29일 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니콜라 관련된 쪽에서 전기 픽업 트럭 이 배저에 대해서 예약 판매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또 수소 전기차 관련된 쪽의 섹터들이 다시 들썩이는지에 대한 여부들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예약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특히 지금까지 가장 얘기가 많이 나왔던 부분들 이쪽을 어떻게 본격적으로 생산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이 많이 관심을 가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또 실적을 발표합니다. 상당히 또 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한 영향력과 함께 그에 따른 또 국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영향권이 들어오고 있죠. 이와 관련된 또 실적 부분들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마 기대감이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분기 때 나왔던 실적 관련된 쪽의 키포인트는 아무래도 반도체 가격들이겠죠. 그렇게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점들도 염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6월 30일 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일단 또 MWC 상하이 쪽에서 아시아 최대 모바일 관련된 전시회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어떤 상하이 쪽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중국 업체들이 화웨이 제재를 필두로 해서 어느 쪽으로 어떤 선회하면서 여러 가지 전략을 보여주는지 이 부분을 한번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한국 5월 산업활동 동향 그리고 6월 달에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말일이다 보니까 이날 또 관련돼서 또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쪽에 대한 어떤 변화가 이어지는지도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서 하나 이제 기업 경기 실사 지수 관련된 지표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한국과 미국의 기업 경기 실사 지수를 한번 같이 비교를 해봤는데요. 특히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번 급하게 하락한 만큼 그에 따른 반발매가 조금 나오면서 그래도 BS과의 관련된 쪽에서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 한국은 반등을 못하고 있죠. 계속 하향만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마 지금 이번 발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저점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러려면 또 한국 기업 경기 실사 지수의 가장 또 연관성이 큰 쪽은 수출이죠. 이쪽에 대한 수출 데이터가 확인이 돼야 같이 좀 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들인데 이 부분은 6월달 수출 데이터와 같이 연결해서 좀 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또 하나 같은 날 미국의 또 6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6월 30일 날 또 발표가 됩니다. 특히 소비자 신뢰 지수 관련된 쪽은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미국 쪽에서는 그래도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소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여파들을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소비자 신뢰 지수를 같이 비교해서 또 본다고 하게 되면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많이 보복 소비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표상으로 그렇게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어느 정도 좀 선전했다라고 하는 모습들이 나온 이후에 오히려 또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중국에 관련된 또 소비 관련된 모멘텀이들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쪽의 반증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미국은 오히려 경제 재개가 완전하게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하면서 일단 반등권이 들어오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쪽이 조금 더 확장세가 나오는지에 따라서 미국 관련된 또 지표들도 다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음 6월 30일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국의 6월 달 제조업, 비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중국을 또 바라보는 대표적인 또 지표 중에 하나죠. 그런 쪽을 봤었을 때 지금 최근에 또 동향을 보게 되면은 그나마 그래도 V자 회복이 이어졌다라는 쪽에 대해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그나마 안도의 모습들을 갖춰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부분으로 보게 되면 50대 이상에서 지금 약간 정체를 보이고 있죠. 이런 쪽이 어느 정도 어떤 미국과 유럽 쪽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 완화가 좀 끝나고 그에 따라서 다시 본격적인 경제 회복들이 들어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다시 변화가 나와야 될 부분들인데 아직 그런 관점이라고 하더라도 코로나19 쪽에 여러 가지 어떤 확진자 수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상황 쪽에서 빠르게 어떤 반등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관점들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관련된 지표들도 이에 대한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좀 정체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런 쪽으로 좀 무게를 두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음으로 봤을 때는 또 이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페덱스 실적입니다. 페덱스는 저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느 정도 물류 운송 관련된 쪽의 업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쪽이 아무래도 실적에 대한 우려감은 낮죠. 왜냐하면 지금 이 유행 그 코로나19의 사태에 따른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그대로 실적에 반영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의 기대감은 낮는데 여기서 그래도 어떤 바닥에 대한 징후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들을 마련해주는 실적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가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또 7월 1일 날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한국의 6월 수출 동향이 나옵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까지 한 20%대 하락했던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하락했던 수출의 흐름들이 그래도 한 10%대 정도까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가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한국의 특별 여행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지난번에 한국 또 동행 세일, 이런 대한민국 동행 세일과 함께 또 하나 특별 여행 주간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내수와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정부가 걸고 있다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행 생각하시는 분들 밖으로 못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활용해서 한번 여행을 가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인데 주식이 잘 돼야 갈 수 있겠죠.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특히 지금까지 가장 미국의 FOMC 의사록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일단 경제는 불확실하다.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계속 무게를 두고 있는데 이쪽에 대해서 연준은 변함이 없다. 계속 앞으로 추가적으로 어떤 압박이 들어오게 되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입장들 계속 그대로 이어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6월 ISM 제조업 지표와 6월 ADP 취업자 변동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제조업 지표 쪽이겠죠. 미국의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도 일단 한번 급하게 하락했던 만큼 여기서 이제 또 반등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긴 하지만은 일단 이번에 반등의 폭과 속도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기준점인 50대 근접으로까지 회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들 이번에 또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또 하나 다음으로는 같은 날 흐름으로 봤을 때 7월 2일 날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동향 특히 아직까지는 빠르게 소비자 물가 동향이 올라오지는 않는데 이 부분에 따른 변화들도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날 가장 또 시장에서 뜨겁게 달아오를 부분들이 SK 바이오팜 신규 상장이죠. 그래서 이번에 확정 공모가가 49,000원인데 만약에 상장되면서 또 가격이 2배다라고 하게 되면 벌써 10만 원대 근처로 시작을 하겠죠. 이런 쪽의 변화와 함께 그날 시장에서 또 뜨겁게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는지도 같이 바이오주에 대한 영향력들과 함께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 밖에 미국의 5월달 공장 주문, 또 무역 수지, 그리고 또 6월달 ISM 뉴욕 비즈니스 여건 지수, 또 6월에 고용 동향 보고서, 특히 휴일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게 먼저 발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관련돼서 중요하게 고용 동향 쪽을 살펴봐야 될 또 하나의 목요일의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쪽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가장 중요하게는 일단 미국의 실업률과 이 풀타임 고용 지수에 대한 동향들을 같이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업률은 당연히 고공행진을 펼쳤다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풀타임 고용 지수가 올라오는 모습들이 확인이 돼야 그래도 특히 지금 아무리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투자는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관점들의 연장선상으로 풀타임 고용 지수가 올라오는지에 대한 흐름들 지켜봐야 될 부분들인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보게 되면 빠르게 하락하지는 않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어느 정도에 대한 속도도 또 중요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7월 3일 날 금요일 날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독립기념일로 휴장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한국의 온라인 쇼핑 동향과 6월 달에 차이신 서비스업 PMI 지수가 같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특히 서비스업 쪽은 중국이 그렇게 아직 강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드렸었죠. 이런 부분들을 또 확인하는 모습들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 시장의 탄력들은 조금 줄을 수 있겠다라는 점들도 염두하시면서 이번 주 7월 첫 주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돼서 이번 주 확인해야 될 이슈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아마 지금 중요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변동폭을 또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쪽에서 지금 투자 전략 같은 경우도 조금씩 더 손보시면서 좀 미세하게 대응한 전략들이 이번 주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김민수 대표의 빨간 펜으로는 이번 주 놓치면 안 되는 주요한 일정들 파악하고 오셨습니다.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에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먼저 12위에는 아이서포트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도 실적이 더 성장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종목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9위에는 철랩인데요. 마이크로 바이옴 플랫폼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8위에는 티플렉스입니다. 10% 넘게 오르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7위는 셀트리온입니다. 램시마 SC 관련 유럽 승인 권고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6위의 나노엔텍은 1%대 소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5위는 모비스, 4위는 신일제약, 3위는 크리스탈 신소재, 2위는 SK케미칼, 1위 YG엔터테인먼트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사이트 종목 토론방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의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월요일은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바로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모비스입니다. 이 종목이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0% 넘게 급등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정부가 지난 8일에 1조 원대 사업비가 투입되는 방사광 가속기를 충북에 추가로 결정한다고 최종 결정했습니다. 이 모비스가 취급하고 있는 제품 가운데서 방사광 가속기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수혜주로 묶였고요. 또 이 방사광 가속기가 신약도 만들어낼 수 있어서 코로나19 구조를 밝히는 연구도 지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테마가 엮이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긴 했는데 저는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거든요, 전문가님. 그래서 고스탑을 결정을 못하겠어서 전문가님께 바로 물어볼게요.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저는 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고를 외치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비스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매도에 비해 수급이 약한데요. 내일은 음봉 나올 각이군. 오늘 시초가의 탑승 완료. 상한가 가자. 2,960원에 매수하자마자 물렸는데 기다려야 할까요? 기다리면 다시 갈까요? 도와주세요, 유유라고 써주셨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바로 볼게요. 매도에 비해서 수급이 약하다. 내일은 음봉이 나올 각이다라고 하셨는데 전문가님이랑은 약간 엇갈리는 글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모비스라는 게 굉장히 생소할 겁니다. 네. 사실 이제 핵융합 에너지를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뭐 제품들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뭐 코로나19 치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효율성 있는 제품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관련 제품 관련된 종목으로 엮이게 됩니다. 핵융합이 돼서 위험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원자력에 쓰이는 그 위험한 폐기물에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각광받을 수 있고요. 사실 이 종목이 항상 미래 가치 때문에만 두각을 받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가시화되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을 기점으로 오히려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이 핵융합 에너지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종목이라는 설명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시초가에 탑승 완료했다. 상한가 가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시초가에 탑승을 한 거는 그러면 잘한 거겠네요, 전문가님? 네, 사실 그 중입자 가속기를 만든다라는 개념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 쉽게 접근 못했을 것 같은데 시초가 탑승 잘 하셨고요. 네. 상한가는 다소 좀 어려운 모습은 있지만 수익권이시기 때문에 괜찮은 포지션이었다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탑승을 잘 하셨다라고 칭찬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2,960원에 매수를 하자마자 물렸다. 기다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기다리는 게 어떨까요, 전문가님? 네, 기다리는 건 나쁘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2,960원은 조금은 좀 과하게 투자하셨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주식이라는 건 항상 타이밍 싸움인데 조금 높게 사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주봉 차트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봉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400원 정도까지 상승 흐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흐름 선상에서는 너무 부담 없이 지켜보셔도 대시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시한 가격대까지는 그 상승세를 한번
한번 기다려보시라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4위 종목 만나보도록 할게요. 4위는 신일제약입니다. 코로나19 2차 팬데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덱사메타손 관련주들이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이 덱사메타손을 처방받은 114세 남성이 코로나19를 완치했다는 소식도 한몫했습니다. 신일제약은 이 덱사메타손을 함유한 알약을 제조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오늘 20% 넘게 급등을 하다가 그 상승폭을 조금씩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뭐 더 계속 2차 팬데믹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한번 고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일제약에 대한 의견입니다. 차트에서 풍기는 냄새가 신풍제약이랑 비슷한데 갖고 있음 복 받겠어.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니까 걱정 마라. 다음 주면 25,000원 가 있다. 코로나19 계속 안 좋다. 나는 덱사메타손 믿고 진득하게 지켜보련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뭐 모든 분들이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글부터 보면요. 차트에서 풍기는 냄새가 신풍제약이랑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신풍제약이 어떤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전문가님? 네, 신풍제약이 많이 간 차트입니다. 원래 이게 이제 클로로킨 관련된 종목이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코로나19 이슈와 함께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와 함께 이번에 이제 덱사메타손이라는 내용을 갖고 신일제약이 사실 또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여태까지 이제 약품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두 가지 약품만 저는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각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외에는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이 덱사메타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내용도 좋고 타치도 좋다라고 보는 게 덱사메타손은 염증 치료제입니다. 네. 근데 우리 열이 나게 되고 뭐 그럼 염증이 당연히 증가될 수밖에 없고 근데 염증을 낮춰지게 되면 당연히 사망 환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로직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차트도 신풍제약 비슷한 냄새 나는 거 맞습니다. 차트도 잘 만들어져 있고 재료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가장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치료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특히나 이 덱사메타손은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전문가님도 좀 낙관적인 전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게시글에 보면요. 언제든 터질 수 있는 재료가 있다니까 걱정 마. 다음 주면 25,000원 가 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서 지금 10,000원이 더 올라가야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전문가님? 다음 주까지 25,000원이 갈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덱사메타손이 사실 이제 전문의약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 처방전을 받아야지만 받아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시장 자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금 벌써부터 덱사메타손 풍기 현상이 나오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뚜렷한 두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잘 갈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25,000원까지는 상승세를 뭐 지금 감히 점쳐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쨌든 상승세는 기대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4위를 만나보도록 할게요. 크리스탈 신소재입니다. 이 종목이 그래핀 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타 법인을 인수할 것을 결정하면서 오늘장 20%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큰 이슈일까 싶어서 일단은 스탑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네, 스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같이 스탑을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에 대한 의견입니다. 이 종목은 항상 호재는 무용지물, 매수하면 물리고 손절시켜버린다. 믿지 마. 1년간 응축된 에너지 솟는 것 안 보임? 목표가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0원이다. 얘들아, 중국주다, 중국주. 정신들 차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이 종목은 호재는 무용지물이다. 매수하면 물린다라고 부정적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가님? 일단 호재는 굉장히 큰 호재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핀이라는 내용은 좋은데 그 회사가 얼만큼 효과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이제 다시 한번 혁신이 나온다면 그래핀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핀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있냐면 사실 강도도 철보다 200번 높고요. 열전도성도 훨씬 더 높습니다. 구리보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를 쉽게 쓸 수가 있고 그래핀의 확장은 결국은 플렉시블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핀이 더 확장된다면은 전기차 모델까지도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사실 무용지물일 수 있다라는 네. 게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정말로 이제 전기차 관련 아니 그래핀 관련해서 정말로 인수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실 중국주라는 부분이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호재를 제대로 활용될 수 있을지는 좀 고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핀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호재긴 하지만 조금 더 체크해볼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뭐 세 번째 게시글에서도 보셨듯이 중국주로 엮여 있다는 점이 지금의 주가 상승 탄력을 받기에는 부족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다음 게시글을 그럼 볼게요. 1년간 응축된 에너지 솟는 거 안 보이냐. 목표가를 보수적으로 잡아도 2,500원이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가장 매매하기 어려운 게 중국주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과거에 왈리라는 종목이 있었습니다. 네. 그 왈리라는 종목도 너무나 재무구조도 좋았고 모멘텀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 순식간에 그냥 상장 폐지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탈 신소재가 그렇게 될 거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항상 돌다리도 두들겨 건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신 전략은 유효하다. 그래서 뭐 2,500원 예측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시는 좀 매도를 하시고 조금 더 안정적인 케이스로 접근하신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설명해드렸습니다. 다음 2위 종목 만나볼게요. SK케미칼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10% 넘게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성장세가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내 최초 3가, 4가 세포 배양 독감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저는 일단 뭐 SK 요즘 그룹주들이 좋은 것 같아서 고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K케미칼에 대한 의견입니다. 피레챔 차트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 조심해. 올해 30만 원까지 목표 설정. 이 종목은 단타 접근하다가 체한다. 11만 7,500원에 팔았는데 이렇게 각이 있냐? 억울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피레챔 차트라서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피레챔 차트가 어떤 건가요, 전문가님? 피레침 차트라는 것은 윗꼬리가 길게 잡히는 차트를 이제 피렌치 차트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 그러네요. SK케미칼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피레침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짧게 생길 수 있는 피레침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SK케미칼 사실 코로나19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승인도 제일 빨랐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언제든지 오히려 다른 제약바이오보다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SK그룹주들이 워낙 최근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로도 두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레침 차트 아니죠. 윗골이 충분히 작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또 기회장이 열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직 피레침 차트라고 볼 수 없다. 일단 장 끝날 때까지 보셔야 된다라고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게시글을 볼게요. 올해 30만 원까지 목표가를 설정했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뭐 2배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30만 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30만 원은 다소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한 18만 원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눌린 구간에서 혹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또 한번 급등을 하게 되면 조금 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좀 한 템포 늦게 매매하신다라고 하면은 한 18만 원까지는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30만 원까지는 조금은 너무 위라서 일단은 18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설정해드렸습니다. 다음 오늘의 1위 종목 만나볼까요? 아니면은 1위 종목 바로 만나볼게요. YG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컴백하자마자 지금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죠. 블랙핑크 효과로 이 종목이 오늘장 10%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4만 1,000원까지 올라가면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는데요. 저는 뭐 며칠은 조금 더 이 블랙핑크 효과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은요? 저도 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같이 고를 들면서 토론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오늘 종가 4만 원대 다시 진입한다고 본다. 이 좋은 재료로 거기까지 안 올리겠냐? 차트 볼 시간에 블랙핑크 노래 한번 더 들읍시다. 오늘은 흐름에 맡기고 잠시 즐겨. 오늘 장만 좋았으면 바로 상한가 갔을 텐데 아쉽다라고 하셨습니다. 블랙핑크 노래를 좀 틀면서 얘기를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아쉽네요. 첫 번째 게시글부터 볼게요. 부를 수는 제가 없어서 오늘 종가 4만 원대 다시 진입한다고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4만 원대.
오늘 4만 원대 진입은 다소 어렵다라고 보는데 제가 막 들어오기 전에 유튜브로 이제 그러잖아도 요즘에 핫한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한 12억 뷰 정도가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아직 제가 이제 제대로 많이 못 들어서 예. 음을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독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1억 뷰가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음원이 12억이 나왔고 이번 신곡이 1억이 나오면서 블랙핑크 핫 이슈가 나오고 있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런 부분이 전 세계적인 열풍이기 때문에 YG는 그 중독성을 참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독성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중독성이. 저도 이제 노래를 좀 불러드리고 싶은데 기억이 잘 안 나서 다음에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게시글을 또 바로 보도록 할게요. 차트 볼 시간에 블랙핑크 노래 한 번 더 들읍시다. 오늘은 흐름에 맡기고 잠시 즐겨라고 하셨는데 자, 뭐 이 글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목표가를 한번 또 잡아볼까요? 사실 YG 엔터테인먼트가 이제 다시 본격적인 가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예전에는 유튜브 채널이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홍보 수단이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새로운 미디어가 나오게 되면서 두각을 받게 되고요. 차트 보시게 되면 차트 구간 48,000원에서 2,000원까지 나올 수가 있는데 42,000원까지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 37,000원 정도 구간에서 마무리가 된다면 다시 에너지 모으고 나서 42,0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에너지를 모아서 42,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종목들 만나보셨는데요. 전문가의 종목에 대한 의견 다시 한번 화면으로 체크하고 오시죠. 네, 끝으로 오늘 장에서 전문가가 뽑은 가장 핫한 관심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양자암화 관련주를 갖고 왔는데 네. 암호 관련된 종목 굉장히 핫하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IA 네트워크스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삼성전자의 양자 보안 모듈을 공급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격 진료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잘 가게 되는데 그 후속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 후속은 뭐냐면 결국 개인 정보라든지 어떤 빅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보관하고 어떻게 암호화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제가 굉장히 주목해 보는 게 또 다른 이슈가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된 관련차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센서 모듈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시장에서 핫하게 두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러한 부분들은 공인인증서 폐지까지도 연결이 되게 되는데 사실 보안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제 공인인증서에 대한 어떤 불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바이오 신산업도 지금 진출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사인 바이오 컨소시엄을 연결해가지고 DKDNI와 함께 바이오 관련까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새롭게 두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관련성 충분히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보시게 되면 액면 분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조금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병합이나 분할 이후에 이제 트렌드를 보셔야 되는데 오히려 우상향 추세로 갔습니다. 이것은 호재에 대한 기대치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매수 단가로는 크게 부담 없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한 2,14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가 기대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조금 높게 잡겠습니다. 목표가는 4,000원 잡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는데 일단은 모멘텀 자체가 충분히 있고 그다음에 거래량이 충분히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위기감보다는 기대감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황주명 전문가의 핫한 관심주 IA 네트워크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여기까지 오늘의 종목들, 새빨간 종목들 황주명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빨간 스캔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와 함께하신 시간 어떠셨나요? 부디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